건강스와 함께하는 프리미엄 건강정보. 여름이면 떠오르는 수박의 추억은 아련합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수박을 먹고 난 뒤 그 커다란 껍질로 모자를 만들어 써보며 천진난만한 웃음꽃을 피웠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떼약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놀다가도 수박 껍질 모자를 쓰면 그늘진 듯 서늘한 기운에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수박이 단순히 맛있는 과일 정도로만 여겨지지만 옛 선인들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박은 박과에 속하는 1년생 덩굴성 식물로 고려 후기 중국 원나라로부터 한반도에 전래되었습니다. 당시 문헌 기록에는 서과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 이는 수박이 서쪽 지역에서 유래했음을 뜻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수박은 서역, 즉 현재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수박의 한글 표기 수박에서 수는 물이 아닌 설을 뜻합니다. 수박 과실의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많은 이들이 물수의 수박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서쪽에서 온 박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로부터 수박은 무더위를 식혀주는 최고의 보신식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선시대의서 동의보감에는 수박은 갈증과 더위로 인한 병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현대식 냉방 시설이 없었기에 폭염 속에서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걸리는 이들이 많았을 터입니다. 이때 수박은 응급 구황식품이자 생명을 구하는 약재로 활용되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수박의 성질이 차갑고 열기를 가라앉혀 마치 하늘이 내린 백호탕과 같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백호탕은 화열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의학 처방으로 이처럼 수박을 백호탕에 비유한 것을 보면 당대 의가들이 수박의 활용 가치를 높이 평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박은 심장의 열기를 내리고 몸의 중심부 열감을 가라앉힌다고 전해집니다. 의원 거강에 따르면 수박은 심장의 기운을 시원하게 하고 소장의 열을 내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심장은 화에 속하는 오행상 장기이며 소장은 심장과 짝을 이루는 중추기관입니다. 따라서 수박이 중심부의 열기를 다스린다는 것은 인체 내부의 과도한 열감을 식혀주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수박은 과거 의학자들에 의해 중요한 약재로 활용되었으며 그 효능 또한 높이 인정받았습니다. 가슴 답답함과 속에서 느껴지는 열감이 있을 때 수박을 섭취하면 시원한 기운으로 그 증상을 해소할 수 있었기에 폭염기를 잘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련한 추억 속 수박 모자의 서늘함도 이와 무관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박은 입맛을 돋우는 것 이상의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구내염 치료에 탁월한 약재라는 점입니다. 옛 의서인 단방비호 경험신편에는 입안에 염증이 생겨 헌대가 있을 때 수박과 꿀을 섞어 꾸준히 섭취하면 좋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에서는 구내염 증상이 있다면 수박즙을 조금씩 마시거나 겨울철에는 수박 껍질을 불에 태운 재를 입에 머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에는 여름에는 신선한 수박을, 겨울에는 수박 껍질을 약재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박 껍질은 입안의 염증뿐 아니라 피부 및 점막 질환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대적으로는 수박 껍질을 꼭 태울 필요 없이 수박을 먹고 난 뒤 남은 껍질을 깨끗이 씻어 즙을 내어 가글을 하면 구내염 완화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때도 수박 껍질 안쪽의 흰색 부분을 차갑게 해서 상처 부위에 대면 진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박은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주는 청량감 있는 과일일 뿐만 아니라 오랜 옛날부터 구내염과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한 약재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신선한 수박 한 입을 베어 물면 상쾌한 과일 향과 함께 건강한 기운도 함께 머금게 되는 셈이지요. 그야말로 여름 대표 힐링 푸드라 할 만합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 탓에 목이 쉬어 있거나 편도가 붓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수박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에는 후두염과 같은 만성 인후통 질환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의서 본초정화에는 수박은 후비를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후비란 근만성 후두염을 뜻하는데 목이 자주 붓고 아프거나
평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쉰 목소리가 나는 경우 수박이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급성 편도염으로 인해 국의 편도가 심하게 붓는 상황에서도 수박은 좋은 치료 보조제가 될 수 있습니다. 후두염 증상이 있으면 입마름 현상도 자주 동반됩니다. 입마름 자체로도 구내염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구내염이 이미 있다면 그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강작 열감 증후군과 같이 입안이 마르고 혀가 화끈거려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박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박은 침 분비량을 늘려주고 갈증을 해소하며 구강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박의 또 다른 효능은 바로 이뇨 작용입니다. 본초 강목에는 수박은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박의 높은 수분 함량 때문만이 아니라 수박 자체에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박에 포함된 정도의 물을 마셨을 때와 그만큼의 수분이 들어있는 수박을 먹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수박을 섭취했을 때 소변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듯 수박은 소변 배출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 자기 전 수박을 먹으면 소변으로 인해 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맥주도 알코올의 이뇨 작용으로 인해 마신 양보다 소변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요로결석 같은 질환이 있는 환자라면 수박을 즐겨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박은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여름 과일일 뿐 아니라 인후염이나 편도선염, 구내염, 갈증 등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보신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박을 먹고 난 뒤 남은 씨앗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수박씨에는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효능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초 강목에 따르면 수박씨는 참외씨와 비슷한 양리 작용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뱃속 가스 제거, 피부 종기 치료, 소화기 기능 개선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폐를 맑게 하고 장을 부드럽게 하며 속을 가라앉히고 갈증을 없앤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수박씨는 소화기능 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수박씨에는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변비 해소와 부종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수박씨에는 시트룰린과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전립선 질환 예방과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 남성 성기능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수박을 먹고 난 후에 씨앗을 버리지 말고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수박씨를 잘 모아두었다가 깨끗이 씻은 후 볶아서 건강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초정화에는 수박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위장이 약한 사람은 수박을 섭취하기 어렵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감본초에서는 과도한 수박 섭취는 비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고전에는 여름철 수박 과다 섭취가 가을철 장염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전통 의학서적들이 수박의 지나친 섭취를 경계하는 이유는 수박이 과도한 한열을 지닌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수박의 차가운 성질이 몸의 균형을 깨트려 소화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체질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수박을 섭취한다면 더위를 식혀주는 별미로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박 과다 섭취로 인한 배탈이나 설사 증상이 있다면 간단한 조치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생강을 달여 마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고 복부 경련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이 먹는 과일과 채소를 맛보고 싶어하는 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들은 특정 종류의 과일이나 채소를 정말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들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박은 어떨까요? 수박 속살은 개들에게 안전합니다. 당신의 개가 수박을 좋아한다면 수박을 간식으로 먹어도 됩니다. 수박에 함유된 비타민과 미네랄은 개의 신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수박 껍질과 씨앗은 개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씨앗은 소화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에게 수박을 먹이기 전에 껍질을 제거하고 씨앗을 따로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양의 수박은 개의 소화기를 자극하여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박을 개에게 주실 때는 반드시 속살만 발라내어 먹이시고 과도한 양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반려견도 수박의 즐거움을 안전하게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식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셔서 좋은 효과를 얻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같이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